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5분 경제입니다. 오늘은 신문기사 한번 또 보실까요? 보이십니까? 한국경제신문입니다. 아르헨티나 또 디폴트 위기다. 또 디폴트 위기다. 자, 아르헨티나 축구의 나라죠. 메시의 나라, 마라도나의 나라, 그리고 남미에서 가장 축복받은 땅 아르헨티나. 아무거나 잘하고 뭐 좀만 파면 뭐 자원이 막 나오고 그런 나라입니다. 그래서 우리 눈에는 정말 축복받은 땅인데 실상은 안 그런 모양입니다. 디폴트 위기라니요. 디폴트. 자, 디폴트가 뭐냐? 한마디로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. 망하기 직전이라는 겁니다. 디폴트, 채무불이행이라는 5글자로 이야기됩니다. 채무불이행. 그러니까 돈을 못 갚겠다. 돈이 갚을 돈이 없다. 그래서 나는 배째라. 이렇게 하기 직전이란 겁니다. 자, 채무불이행. 뭐가 없을까요? 달러가 없습니다. 달러가. 그 나라에 가진 달러가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. 뭐 나라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뭐 기업들이 달러를 가지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또 빚도 갚고 또 빚 내고 또 빚도 갚고 이래야 되는 거죠. 근데 달러가 없다는 겁니다. 아르헨티나 달러가 얼마나 없느냐? 우리나라의 10분의 1도 안 돼요. 지금 300억 달러 미만이라 합니다. 국제적으로 300억 달러 미만이 되면 그건 이제 위험수위에 들어가는 겁니다. 경고등이 막 켜져요. 저 나라하고 거래하지 말라 이런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하고 실제로 거래도 안 돼요. 왜냐면 못 갚는데요. 대금을 못 치르는데 물건값을. 근데 빚도 상환 안 해주겠다는데요. 그럼 막 빚 상환하라고 막 독촉을 하겠죠. 근데 여기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. 이미 300억 달러면 우리나라의 10분의 1도 진짜 안 돼요. 10분의 1. 우리나라는 훨씬 많습니다. 외환 보유액이. 우리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많이 쌓아놨죠. 자, 이 나라가, 아르헨티나가 진짜 축복받은 땅인데 못 살아요. 그렇게 우리나라보다. 우리나라는 GDP로 보면 우리나라는 15위 되는데 이 나라는 27위, 28위 뭐 이렇습니다. 수출 전체 뭐 무역액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아요. 이렇게 큰 나라고 뭐 온갖 것이 다 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처럼 자원을 많이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네? 근데 이렇게 못 살아요. 엉망의 경제가. 자,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냐고 보니까 말이죠. 이 패론주의 아십니까? 패론주의. 이 나라 기본적으로 패론주의가 있답니다. 포퓰리즘 정책이죠. 뭐냐 하면 페론이라는 사람 이름 따온 겁니다. 옛날에 대통령이었는데 페론이 1950년대 초 한번 집권을 해서 이런 패론 정책을 많이 한 거예요. 반시장적이며 그 다음에 반 국제적이고 간세계화적이고. 그래서 외국 자본을 배제하고 외국 자본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보니까 산업도 국유화했어요. 민간이 안 하고 산업도 국유화하고 복지 정책 막 늘리고 들어오는 거 생각 안 하고 막 퍼준 거예요. 그 다음에 노동자 임금도 막 높여준 거예요. 노동자가 잘 살아야 된다. 그건 맞는 말이죠. 근데 그렇게 잘 살면 안 되죠. 생산성에 맞게 돈을 줘야 되는데 뭐 일단 쓰고 보자 이거죠.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의 이렇게 해주겠다. 그래서 한번 쫓겨났었어요. 너무 이렇게 해서. 근데 1970년대 다시 들어와서 똑같은 걸 한 겁니다. 복지 늘리고 막 퍼주고 벌어들이는 것에 비해서 지출을 많이 하면 바닥이 나는 거죠. 지갑이. 나라가 그렇게 된 겁니다. 아르헨티나는.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공짜에 이제 물들고 서로 이제 공짜 경쟁을 벌쳐서 누가 공짜가 더 많으냐에 따라서 정당을 찍어주기도 하고 정치인을 찍어주기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또다시 국민들이 그렇게 찍으니까 공짜 더 많은 약속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. 이게 악순환이. 아르헨티나는 이미 그거를 끊을 수가 없는 단계가 되어버렸어요. 그 패론주의라고 합니다. 패론주의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인터넷에. 그 다음에 디폴트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 디폴트와 유사한 모라토리움에 대해서 한번 또 찾아봐 주시고요. 그러니까 이게 달러가 없으니까 국내적으로 경제가 지금 엉망입니다. 뭔가 수입해서 써야 되잖아요. 수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. 기계도 수입해야 되고 원자도 자기도 뭐 필요한 것도 수입해야 되고 뭐 공산품도 수입해야 되고. 근데 줄 달러가 없는 거예요. 없다 보니까 수입 물건값이 더 줘야 되니까 페소화가 가치가 많이 떨어졌거든요. 달러가 귀해지면서 페소화는 떨어지죠. 반대로
페소화를 더 줘야 되니까 수입 물가가 막 올라간 거예요. 옛날에 100원 하던 수입 물가가 막 200원도 300원도 막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. 반면에 수출이 잘 됐느냐? 수출이 잘 안 됐어요. 이 원자재를 많이 수출한 나라인데 세계 경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힘들어지면서 달러가 안 들어온 거예요, 많이. 그러니까 적자가 난 거예요. 무역 적자도 막 생기고. 그러니까 들어올 달러가 적어지고 나갈 달러는 많아지고 뭐 이러니까 엉망이 된 겁니다. 저기 아르헨티나 정부도 이제 페소화가 너무 떨어지니까 떠받쳐 올리려고 달러를 투입하는 거를 멈췄어요. 능력이 안 된다 이제. 이미 그 단계는 지났다. 달러가 너무 올라가고 페소화가 너무 떨어지니까 보통은 개입을 하거든요. 시장에. 중앙은행이 달러를 더 투입해서 떨어뜨리는 거죠. 달러의 가치를.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. 이미 그 단계를 들어선 겁니다. 그래서 포퓰리즘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건가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. 축구의 나라, 메시의 나라. 축구만 잘합니다. 경제는 엉망이에요. 자, 그 위기가 바로 디폴트 위기입니다. 디폴트는 대입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. 대입에서도. 디폴트가 뭐냐? 디폴트에 대해서 설명해보라.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 패론주의, 모라토리움, 디폴트 이런 걸 알아두시면 그런 면접에 그런 질문이 나와도 아마도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은 5분 경제 아르헨티나 메시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